안녕하세요. 이슈 퍼즐입니다. 오늘은 중동전쟁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하게 등장한 대한민국의 이름,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군사충돌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바다에서는 세계 에너지의 흐름이 흔들리고 있고, 하늘에서는 각국의 방공 시스템이 실제 전쟁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장면 속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중동 상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선 긴장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이후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반격을 감행하면서 페르시아만 일대의 하늘은 사실상 실전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수백 대의 공격 드론이 동시에 날아오르는 상황에서 각국의 방공 시스템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가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누가 공격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공격을 막아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뜻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중거리 방공 시스템 천궁2입니다. 중동은 원래부터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이 구축된 지역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고고도에서는 사드가 방어하고 저고도에서는 패트리어트가 방어하며 그 사이 중거리 영역을 담당하는 방어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맡은 시스템이 한국의 천궁2입니다. 천궁2는 단순한 미사일 한 발이 아닙니다. 레이더, 발사대, 지휘통제 시스템, 요격 미사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종합방공 시스템입니다. 즉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방어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동 충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한 부분은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입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낮은 고도로 날아오며 지형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레이더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접근하기 때문에 방공망의 빈틈을 노리는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천궁2는 이러한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미사일을 공중으로 사출한 뒤 목표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는 목표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는 전방만 감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360도 전 방향 탐지가 가능해 저고도로 접근하는 목표물까지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목표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요격 방식입니다. 공중에서 미사일을 완전히 분해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떨어지는 파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천궁2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 가운데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런 방공 기술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한국은 방공 기술을 선택해서 발전시킨 나라라기보다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나라입니다.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개발해왔고 변칙, 기동미사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방공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시스템이 바로 천궁2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이제 중동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가장 먼저 천궁2를 도입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큰 방공 시스템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국가가 한국 방공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오랜 기간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망을 운용해왔지만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반복되면서 중거리 방어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우디 역시 약 32억 달러 규모로 천궁2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현재 UAE와 사우디, 그리고 이라크까지 한국 방공 시스템 도입이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 방공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궁2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성능이 뛰어나지만 가격과 운용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천궁2는 성능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면서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공망은 단순히 미사일 몇 발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더, 발사대, 지휘통제 시스템, 요격 미사일, 그리고 운영체계까지 포함된 거대한 방어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성능뿐 아니라 가격과 유지 운영 능력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운송의 핵심 통로입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이동합니다. 만약 이곳이 봉쇄되거나 불안정해지면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해협 주변에서는 선박 안전 문제와 관련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는 많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해협의 안정성은 한국 경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두 가지 장면이 동시에 보입니다. 바다에서는 한국으로 향하는 에너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하늘에서는 한국의 방공 기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외국의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 위 하늘에서 작동하는 한국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은 멀리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드러나는 기술과 산업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퍼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